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어, 사이트 주소가 나오죠. chest.or.kr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홈페이지 이 주소입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랑의 열매라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캠페인, 기부, 사업, 사랑의 열매라는 메뉴가 있는데 사업 메뉴에서 이 온라인 배분 신청을 클릭을 하면은 배분 신청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거기에 프로포절 제안 자료실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기능 보강이요. 기능 보강은 음,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은 하드웨어적 기능이 있고 소프트웨어적 기능이 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이 기능 보강형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는 하드웨어적 기능 보강이 대다수였죠. 그러니까 환경 개선 사업 프로그램이 기능 보강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듯이 취약계층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ICT 인프라 구축이라는 환경 개선, 또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시니어 ICT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환경 개선 사업, 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두 번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 욕실 개보수 사업, 세 번째,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구축 사업, 또 발달 장애인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또 복지관의 노후 배관 교체 공사, 이런 부분들이 환경 개선 사업이 기능 보강 사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두 번째, 산출 중심형 사업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중심형 사업. 자, 몇 가지 예가 나왔는데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안정된 자립생활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위기대응 지원 사업, 건강 돌봄 프로젝트, 찬찬히 건강살림 프로젝트, 또 청소 방역 사업,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 또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 엄마 학교,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기기 지원을 통한 교육, 양극화 완화 사업, 스마트 도서관 사업 등 산출 중심형 사업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출 중심형 사업의 사업 계획서는 사업명은 건강돌봄 프로젝트 찬찬히 건강살림. 대상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안정된 자립생활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위기 대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본 기관은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 능력을 갖춘 정신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 역량을 함양하는 공동생활 과정으로서 자, 지금 시행되는 기관은 공동생활 과정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생활 과정에서 독립된 주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4월에 설립되어서 현재 정신장애인 7명이 입주해 있으며 또 10명이 퇴소하고 지역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립 후 전화 지지 서비스, 또 정기 모임 등을 통해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열악한 운영비와 인력 부족으로 자립한 정신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립퇴소한 정신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시설에 있다가 다시 독립한 1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건강관리, 병원 이용, 건강검진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만성질환관리, 적절한 운동과 영양관리 등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현재 기관의 실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동가정생활이죠. 공동생활 가정에서 현재 7명이 입주해 있고 10명이 퇴소했는데 퇴소한 10명을 조사해 보니까 어렵게 생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2번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물 증상 관리 등의 보건 서비스를 넘어서 일상생활, 생계, 주거, 직업, 평생교육, 여가 등의 다양한 삶의 욕구가 해결돼야 합니다. 다양한 삶의 욕구가 해결돼야 하는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4장에도 복지 서비스 개발, 복지 서비스 개발, 그리고 정신 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직업 재활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거주, 치료, 재활 등이 필요로 하는 통합 지원, 또한 가족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정신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지원 체계가 현재는 질병에 대한 의료적 개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조사한 바 시급한 건강관리 및 식습관이 필요로 하다라고 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은 신체 장애인과 다른 점은 달리 환경적인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제적인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가족의 입장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암, 그리고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 여성의 경우 1위가 뇌혈관 질환, 2위가 암, 3위가 심장 질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립을 통해 혼자 지내게 되면서 활동량은 줄고 혼밥을 함으로써 배달 음식이나 건강하지 못하고 규칙적이지 못한 식습관으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통제된 공간에서 의존적인 생활을 해왔던 정신장애인들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가사일과 건강관리에는 소홀해지고 어려워하여 건강한 생활과 식습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어려움, 불규칙한 생활, 외로움 등 낯선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정신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정기적인 방문 상담과 그리고 의료 지원, 그리고 밑반찬 지원 등을 통해서 심리적, 정서적 안정 및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시 빠른 대처와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안정된 자립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즉, 이런 정신장애인의 어려운 점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복지 차원으로 개입하는 게 정기적인 방문 상담과 의료 지원, 밑반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에 주요 사업 참여자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배달 및 의료 지원, 자립정신장애인 10명, 그리고 땡땡길 트래킹, 정신장애인 및 공기관 입주자 20명. 아까 보니까 퇴소한 인원이 10명이 있었고 현재
있는 인원이 7명이니까 20명 가까이 되겠네요. 1순위가 본기관 자립 퇴소한 정신장애. 2순위가 기관 내부 또는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서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장애. 정원을 초과해 모집되었을 경우 기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최종 참여자를 확정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및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사전 준비 및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그리고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식생활 개선 및 프로그램, 밑반찬을 지원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료 지원 및 정서 안정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올레길 트랙,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하는 내용이 되겠죠.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일단 모집 대상이 20명 정도 모여야 되니까. 그리고 신청 자격은 정신장애인, 구비 서류, 주요 내용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공문 발송, 기관 내 자립 퇴소자 욕구 파악 및 안내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하죠. 정신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홍보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서 간담회 1회를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를 잘 모집을 해야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사업별 참여자 모집에서 밑반찬 및 의료 지원 대상 10명, 트래킹 대상 몇 명, 선정 방법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합니다. 사업별 2회기 실시를 해서 프로그램 취지 및 일정 소개, 그리고 라포 형성, 활동 서약서 등을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으로 밑반찬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대상 선정, 방법, 내용, 시기까지 정하고 격주로 방문해서 총 12회 진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 및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상,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올레길 트래킹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올레길 트래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정신장애인 20명과 같이 월 1회 장애인, 입주자, 또 지역사회 참여자와 함께 총 6회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상 피드백을 위해서, 환류 작업을 위해서 평가회를 진행을 해서 참여자 소감 발표, 또 대상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후 척도 검사, 대상자들의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만족도 조사 등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서를 만들고 연간 계획도 사전 준비에서부터 6월 달에 시작해서 7, 8, 9, 10, 11월까지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사전 준비,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바로 이 세 가지 프로그램, 밑반찬 지원 서비스, 의료 지원, 정서 안정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트래킹하는 프로그램까지 6월 달부터 11월까지 쭉 연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추진 일정이 세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은 세목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총 794만 8천 원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밑반찬 지원 프로그램에 360만 원,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131만 원, 간담회 평가에 38만 4천 원, 트래킹에 203만 4천 원, 또 밑반찬 배달할 때 사용하는 주유비로 30만 원, 홍보물 홍보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 제작하는 데 5만 원을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준비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포절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돌봄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산출 중심 프로그램이었죠. 산출 중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안정된 자립생활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위기대응 지원 사업으로 건강돌봄 프로젝트, 찬찬히 건강살림 프로젝트의 프로포절 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안서를 만든 것입니다. 또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다문화 가정 엄마의 역량 강화 및 학령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문화 엄마 학교. 자, 다문화 가정 엄마의 역량 강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엄마 학교입니다. 엄마 학교. 엄마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면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하고요. 필요성 안에는 다문화 가정 및 자녀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학령기 가정의 부모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장 큰 어려움은 학업과 진로 정보 부족한 게 47%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 교육비, 용돈 부담. 세 번째, 자녀와의 대화 부족. 이건 다문화가 아니어도 항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학부모 활동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즉,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한국 학교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문제죠. 다문화 가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학력 격차가 심화된다는 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결혼 이민 여성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으나 문제점이 뭐예요? 네, 여기 나옵니다. 서툰 한국어와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교육 내용, 문화적 차이죠. 정서적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교육 과정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학령기 자녀 교육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학교 교사와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자녀들이 겪게 되는 학교 부적응 및 위기에 대해서 조사가 됩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학교 공부가 어렵다. 두 번째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첫 번째, 가정에서 학습을 지도해줄 주 양육자의 지도 역량 부족으로 기초학습 부진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되고, 엄마는 학교 선생님과 소통이 어렵고, 세 번째, 부모의 정보력 부재와 경제력 부족으로 적절한 보충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 공교육에서 구조적 교육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결혼 이민 여성의 초등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 가정의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초등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사업 참여자는 교육봉사단의 온라인 학습 운영 인력 2명, 또 땡땡시 가족센터 2명에서 총 4명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싶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땡땡시 거주 초등학교를 둔 결혼 이민 여성을 파악하니까 약 900명,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 이민 여성 중 고학력 우선 선발 3학년 이상, 다자녀 가정 구성을 해서 최종 합격자 10명을 선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싶다는
프로포절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입학식을 해서 엄마 학교 교육 과정을 안내하고 학습을 위한 태블릿 PC 및 교재를 지급하고 온라인 학습 방법을 안내 및 줌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해서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7개 과목을 가리키고 매주 온라인 학습을 하고 또 온라인 학습 후 형성평가 및 총괄 평가를 하고 교육주마다 오프라인 수업을 월 2회 진행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 그리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다. 문화상품권으로. 또 수강생의 교통비도 지급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SNS를 활용해서 실시간 응답을 제공을 하겠다.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정의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역량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에는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을 통한 교육 양극화 완화 사업에서 스마트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문해력 설명을 드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줌을 통한 온라인 교육, 다양한 온라인 교육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디지털 기기가 없다거나 해서 교육 양극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이학습센터에서 수업을 듣는데 핸드폰이 작으니까 화면을 크게 못 봐서 불편해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워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어, 교육 양극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어서 태블릿 PC를 지원하는 사업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두 명이 동시에 비대면을 받으려면은 다 2대씩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도 2대 있어야 되고 PC도 2대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심리적 위축과 교육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것처럼 태블릿 PC를 지원하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싶다. 태블릿 PC를 대여를 하는 겁니다. 1년 장기 무료 대여. 그냥 나눠만 대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습기기 사용 점검, 태도, 안부 확인, 가정 환경 등을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블릿 PC를 반납받을 때 피드백 하겠다. 예산 편성 내용을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5대는 기 있는 거 15대만 추가 구입을 해서 총 40대를 대여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출 중심 프로그램이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는 거죠. 벤치마킹 하는 거.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구경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경하고 살펴보고 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